나도 PGA 클래스 A라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도 이제 레슨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쭉 늘려서 보면은 골프를 중학교 때 잠깐 하다가 그만뒀지만은 그때는 이제 다른 축구, 야구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가서 대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골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35년, 36년이 된 것 같아요. 골프 경력이. 그 중에서 내가 투어 프로가 되고 싶어서 막 했던 거는 끼케야 한 5년?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내 딴에는 되게 잘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찍 시작한 친구들하고의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대학 때도 거의 약간 후보 선수급이었고, 그리고 우리 팀의 에이스였던 애들이 큐스쿨 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만두는 거 보고, 아, 골프의 벽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에서 미니 투어도 뛰고, 그러다가 이제 대회 경험을 조금 쌓고, 내가 참가했던 제일 큰 대회는 95년 아니면 96년으로 기억하는데 매경 오픈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내가 참가했던 프로 규모 대회에서는 제일 큰 대회인데, 일본 홀에서 완전히 인사 소개받고 프로 두 사람하고 나하고 치는데, 뭐 한 열 몇 명 사람들이 서 있고, 지금도 남서울 일본 홀 가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 많이 떨려요. 뭐 프로들 한 사람씩 치고, 다음은 미주 아마추어 대표 고덕홀 탁 인사하고 탁 하는데, 이게 막 심장이 오빠카토로 이렇게 막 툭툭툭툭 뛰어가지고 백스윙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막 뒤로 나와서 15업하고 막 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 당연히 이제 첫 라운드 그냥 완전히 망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뛰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고, 선수들 마음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골프가 그냥 치는 골프가 있고, 또 이런 프레셔 상황에서 치는 골프가 있구나, 이런 것도 그 현저한 차이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PGA 과정을 쭉 공부를 하면서 배워보니까 되게 막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내가 알던 지식은 정말 알량한 지식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있던 데가 플로리다다 보니까 유명 코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드베터한테도 레슨을 받았고, 레드베터 밑에 들어가서 또 강수현이나 뭐 버디킴 이런 친구들 왔을 때 거기서 통역 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레슨을 좀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뭐 릭 스미스도 있었고, 뭐 꽤 유명하다는 사람들 레슨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다 보니까 나만의 이렇게 약간 레슨 철학 같은 게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준비한 내용들은 PGA 과정 중에서 이렇게 좀 좋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굉장히 좀 집약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도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요거는 한번 다시 쭉 잘 짚어가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과연 레슨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남들이 평가했을 때 나를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가끔은 한번 좀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심오한 얘기 같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레슨 철학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골프. 그게 우리도 이제 프로들 프로필 책자를 만들 텐데, 나는 이 책자를 좀 이렇게 메뉴처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는 맛집이 아니고, 레슨 맛집이 아니고, 레슨 맛집은 거기 가면 저 순두부백반을 엄청 잘해. 순두부찌개만 먹어야 되잖아.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뷔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뷔페. 그래서 책자를 쫙 널쳐놓으면, 이 프로는 이런 프로고, 이런 프로고, 이런 프로고, 손님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인의 프로필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을 게 본인의 레슨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진 밑에는 쉽게 이해하는 골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거는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은 골프 직업이 이렇게 24개 등급으로 직업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프로들도 그렇고 아마 A3 저거 하나만 보고서 평생 골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내가 투어 프로로서 좀 성공을 안 하고 그 실력에 거기에 못 미치고 뭐 실력이 됐건 멘탈이 됐건 이게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나는 그냥 이제 레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클래스 A라는 말이 한국에서 KPGA에서 보면은 클래스 A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칭 프로를 양성하는. 근데 그게 약간 내가 보기엔 시작부터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클래스 A 멤버라는 사람들이 티칭 프로가 사실은 아니고 미국에서 클래스 A 어디 가서 얘기할 때 Hi, my name is Doug. I'm a Class A member 이렇게 안 해요. 그냥 I'm a PGA memb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대부분 다 클럽 프로라 그래요. 미국에서 클럽 프로라 그래요. 골프 클럽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클럽 프로들은 이런 거의 한 4년제 대학 과정 같이 골프장 운영의 모든 노하우를 배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멤버들 레슨을 해야 되니까 이론하고 티칭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외에도 무슨 식당 운영부터 레스토랑 리테일 샵 그래서 이제 프로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프로들이 운영하는 샵을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프로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게 하면서 클래스 A라는 거는 사실 액티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비도 잘 내고 3년 동안에 54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54학점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가서 세미나를 듣거나 해서 그 학점을 수료를 못하면 클래스 A에서 클래스 F로 떨어져요. 페일 했다 그래서 그 회원 리스트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게 내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A14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정식으로 이렇게 내 이메일을 쓴다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내 이름 쓰고 PGA A14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최경주 프로 같은 경우가 본인이 내가 클래스 A 멤버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그렇지만 당연히 Q스쿨을 통과해서 내가 투어 프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A3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골프에 이런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인스트럭터로 있지만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나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평생 동안 레슨하고 지도자를 할 건가? 꼭 그 방향이 아니고 이 여러 분류 직종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요거를 발췌해 왔어요. 그러니까 23개의 사실 그 직종이 있고 A24는 그 외에도 워낙 많은 여기서 표현을 못하는 골프 직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골프 관련된 일을 하면은 내가 PGA 클래스 A 멤버십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티칭 철학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티칭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나만의 칼라를 좀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티칭 쪽에서 인스트럭터로서 성공하는 그 결과는 내가 진짜 사람들 잘 가르쳐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을 소개해서 데려오는 게 그게 제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프로필을 보고서 막 찾아오는 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은 결국에는 레슨을 잘해야 되는데 저 선생한테 가니까 시범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프로님은 뭐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더라. 그게 본인도 모르게 자기만의 약간 컬러가 되는 거고 자기만의 철학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초창기 막 레슨 할 때는 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디테일한 그런 레슨을 막 하는데 그거를 많이 흉내내고 사람들한테 레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막 진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막 하면은 굉장히 막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막 이런 건데 그게 보니까는 진짜 참 부질없는 애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철학에 대한 거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자기만의 철학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까지 걸어온 그 레슨을 내가 해왔던 그 방식을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은 나는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이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개장 전까지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도 되고 철학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색깔을 키울 수가 있고 심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쉽게 이해하는 레슨. 그거를 오래전에 미국에서 세미나 할 때 거기 프로들이 한 40-50명 모인 데서 이제 내 그 철학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젊을 때인데 저기 조지아에서 온 나이 많은 프로가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너무 세세하게 이 사람이 골프 스윙에 대해 테크닉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단기간에 레슨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을 레슨을 해야 되는데 한 2-3개월 만에 이 사람이 그 골프 스윙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서 빨리 레슨을 종료하고 그럼 떠난다. 그럼 넌 손님 별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은 1년 걸려서 이만큼 해놓을 거를 그 단기간에 내가 한 2-3개월에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손님을 또 데려올 거고. 그래서 나는 프로들이 초보 골퍼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뭐 똑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우려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오히려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가서 배웠더니 단기간에 자세가 좋아지고 거리가 확 늘어나더라. 그러면 그게 입소문 타고서 자기 자신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그 잘하는 레슨 프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정답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알죠?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에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알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난 대학교 때 또 미국 가서 축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축구를 많이 챙겨봐요. 이 기본적인 특성들은 이거는 너무나 그냥 뭐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포츠 지도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나는 사실 좀 약간 그 사람들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명예롭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이제 뭐 성격 나름일 수 있는데 물론 뭐 선수들 이제 주로 지도할 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 레슨비를 다 받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꾸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얘가 정말 잘 돼가지고 그 안에서 나도 보람을 찾으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카데미 규모를 키워서 하나 지점을 세울까 막 이런 사실 그런 오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안 한 게 어디 부산에다가 뭐를 하나 만들고 광주에다 뭐 하나 만들면 내가 거기를 세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관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레드베터 같은 사람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세계에다 막 자기 지점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은 사업가의 마인드로서 하는 거고 왠지 내가 보기엔 봉사 정신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결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도자의 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매너나 이런 게 과연 중요할까? 근데 결국에는 지도자로서는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PGA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스포츠 지도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런 5가지 조건이 있다. 기본기는 일단 지식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요 지식에서 경험만 쌓여가는 거지. 그렇지만은 새로운 골프 이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도 우리가 좀 약간 터치를 하겠지만은 새로운 골프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다 챙겨봐야 되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는 발췌를 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당연히 나는 골프 스윙은 유행을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행 따르는 프로들이 좀 단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런 뭐 세컨드 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지 스윙도 요즘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그 추세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특화된 프로다 하는 순간에 그 프로의 좀 생명은 좀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30 몇 년을 골프를 했지만은 그 사이에도 지금 한 거의 크게 보면 한 2-3가지의 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다 지식이고, 지식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내가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진짜 노력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 중에서 대부분은 본인이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전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스피치 클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스피치 클래스 같은 거 가본 사람? 그거 나도 우연히 들었어요.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강의를 갔는데 그 바로 전 타임이 그 아나운서가 와서 하는 그 스피치 클래스인데 나도 저거 미리 왔는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2시간을 들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회사 중역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강의인데 저 확실히 이래서 아나운서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말하는 게 다르구나. 막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했어요. 그런 전달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프로들이 다른 프로들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여기 그 대화 능력에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는 거는 정말 기분 나쁘기보다는 겉으로 당장에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막 내가 레슨하는데 제가 나를 막 이런 거를 딴지를 걸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 나중에는 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 자기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대화 능력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자발적인 동기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하고 열정하고 좀 약간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태해지고 답보 상태에 있고 막 이럴 때는 뭔가 새로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동기부여는 이런 세미나인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 하면서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열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이제부터는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용 부분에서는 나는 이거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거는 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5가지의 조건 해서 PGA에서 얘기할 때는 요거 5가지는 꼭 갖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짚어준 거지만은 나는 신용,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레슨할 때 신용은 뭐예요?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또 티칭 부분에서 또 나오니까 사실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너무 뻔한 얘기고 막 그러지만 내가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러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훌륭한 지도자가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사실 한국에서 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가장 갑자기 그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뭐 하나가 딱 빠져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교육에 관해서, 티칭에 관해서 사실 교육을 많이 못 받고 레슨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꽤 유명한 투어 프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투어를 접고 저 은퇴했어요. 이제 레슨 할래요. 그 레슨을 해서 어디 뭐 그래도 이름값이 있으니까 어디 강남에 좋은 연습장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인사하느라고 이렇게 전화 왔다가 프로님 근데 레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대략의 설명을 해줘요. 야, 네가 우리 아카데미 있을 때 배웠던 게 뭐야? 우리가 뭘 제일 강조하지? 뭐 기본기요? 그래, 기본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그거는 정답은 없다. 근데 대부분의 프로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공을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 줄 아는 거 이런 거를 너무 당연시하지만은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할 때는 이 사람 입장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프로들은 막 화도 내고 이게 왜 안 되세요? 투어 프로 출신들 가끔 이렇게 같이 공친 프로암 때 같이 쳤던 사람들이 우연한 경우에 이제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청 혼났대요. 못한다고. 사실 레슨하면서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이 돼서 해야 되는데 투어 프로들은 사실 그런 투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레슨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쾌속으로 하지만은 이런 과정조차도 분명히 이제 레슨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요즘은 제일 좋은 멘토십도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진 않는데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뭐 미국 PGA 멤버십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어프렌티스가 이제 그 과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어프렌티스라고 그러고 요즘은 클래스 B 멤버라고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PGA 멤버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배웠던 교육 과정을 멘토가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막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러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멘토는 브래드 부어라고 그 사람 밑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도 미국에서 이제 50대 코치 안에 드는 사람인데 연배는 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늦게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진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멘토가 하나 있다. 그럼 저 사람의 좀 일거수일투족을 좀 따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교육을 취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가벼운 내용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런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중에서 혹시 나는 가끔 내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레슨하거나 뭐 이렇게 방송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를 프로들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 만나서 나도 방송 잘 보고 있다 막 얘기하면은 저 프로님 거 많이 보면서 이렇게 요즘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렇게 거쳐가고 그 친구들도 다 방송 통해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맹점은 사람들이 요즘은 방송 매체나 이 SNS 통해서 특히 이제 유선생들 통해서 레슨을 너무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렸을 때부터 공을 쳤지만 나도 대학 시절에 공 쳤을 때 골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코치가 했던 얘기 중에서 나는 딱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리듬 템포 밸런스인데
그렇게만 해도 공부 잘 맞더라고. 근데 요즘은 장난 아니죠, 사람들. 그 레슨 하다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냐고 본인 도움이 전혀 안 돼. 계속 그래서 레슨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를 보고 새로운 이런 그 테크닉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 게 그거를 알고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스포츠센터 개장 행사를 갔었는데 한 100명 정도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이제 클리닉을 하고 거기서 내가 한 30분 정도 골프 뭐 이런 거 잘 익혀야 됩니다. 기본기 잘 익히시고 몸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리 내려면 어떻게 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하는데 질문들이 탑에서 다운스윙 때 약간 보잉을 하려는데 다운스윙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보잉을 해야 되고 임팩트 될 때 손목의 정확한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가 최상의 각도냐 라든가 하여튼 보면 예를 들어서 선수들도 고민 잘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질문하길래 나름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는데 한 사람이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럼 나와서 한번 쳐보시라고. 근데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등 떠밀려 나왔는데 스윙이 완전 개판인 거예요. 몇 개 치세요? 그러니까 저 백돌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핸디캡이 뭐 20개 정도 얘기하잖아요. 90대 초반. 깜짝 놀래가지고 한 시간 넘게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본기, 리듬, 템포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우리 같은 이렇게 레스너들이 이 사람들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막 이 사람 스윙은 진짜 이론적으로 엄청 꼬이게 되고 실제로 그러다가 은퇴한 프로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화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레슨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충분한 인터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레슨을 좀 손쉽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대화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 그러면서 인터뷰를 사실 길게 하는 그 테크닉 자체도 내가 이제 오늘 처음 이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구력 어떻게 핸디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몇 개 쳐보세요. 그리고 레슨을 시작하는 것보다 뭐 그 전에 뭐 어떤 운동을 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내가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테크닉으로 레슨을 해야겠다. 그거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인터뷰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을 치는 와중에도 계속 어디가 당연히 어디가 불편한 데나 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는 충분히 당연히 다 물어봐야 돼요. 아카데미 소속 들어가다 보면 30분씩 들어가는 레슨보다 15분씩 들어가는 레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기를 이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는 레슨만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냐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향 파악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구력이 얼마나 됐는지 보기도 봐야 되고 15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15분, 10분 이런 레슨이 그래서 닭장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닌가? 네, 닭장에 그냥 닭들 쫙 있어가지고 막 착착착착 이렇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안 하는 게 이 레슨 하나하나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레슨으로 하고 조금 더 이 사람한테 1대1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뷰고 그리고 이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레슨을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초보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내가 초보자의 마음을 많이 알 것 같은 게 내가 골프 다시 시작했을 때 성년이었고 대학생이었는데 백돌이었었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늦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왜 안 되지 왜 나는 왜 그때는 이제 뭐 그렉 노만 이런 사람이 제일 날릴 때니까 그렉 노만 흉내도 막 내보고 그러는데 내 영상 딱 보고서 충격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PGA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쪽으로 골프를 다시 익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스윙 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냥 몸 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왼손 클럽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오른손잡이라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내가 공을 쳐보는 거예요. 공을 쳐보면서 내가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잖아. 이렇게 갔을 때 머리 고정하고 팔을 이렇게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 처음에 막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팔이 거꾸로 움직이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내가 초보자 백돌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난 이건 강력하게 권고를 해요. 아,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좀 약간 PGA 투어에서 좀 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딱 한 사람이 그 오브레디라는 사람인데 그 PGA 투어를 뛰고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데 왼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큐스쿨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언더파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 초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슨 프로를 하면서 이렇게 왼손으로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몸에 점점 익으니까 그렇게 해서 큐스쿨을 통과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막 이제 60대를 치고 언더파를 치고 이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맥 오그레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인인데 맥 오그레디가 그래도 나름 이 레슨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스태킹 틸트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꽤 유명해요 그 사람. 그런 게 이제 타산지석의 마음. 저 사람의 눈높이로 내가 레슨을 해줘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런 거는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피치 클래스 같은 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난 우리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한국 들어와서도 처음에 방송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 20년 동안 썼던 골프 용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퍼링. 누가 미국에서 누가 퍼팅해요. 다 퍼링. 퍼링을 퍼팅으로 바꾸는데도 거의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말할 때 자꾸 자꾸 나 중계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잘라내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지켜야 될 5가지 중에서 신용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딱 그 PGA 과정에서도 이것도 배운 건데 be there.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시간 지켜라. 절대 약속을 먼저 옮기지 마라. 그리고 on time. 그리고 on time prepared. 이거는 나는 그래서 항상 그 프로들도 그렇고 레슨 노트를 항상 만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15분짜리 계속 하다 보면 레슨 노트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30분짜리 레슨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레슨 노트를 만들어 놓고 요즘 공 잘 맞으세요?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약간 플라잉 엘보 좀 고쳤는데 좀 되는 것 같으세요? 이러면은 완전히 레슨 시작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준비된 레슨이에요. 요 뒤에 얼마나 남았지? 5분만 쉬었다가 요 뒤에 거 마저 정리를 할게요.